손전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949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949는 개편을 맞이해서 특별한 시간 준비했는데요. 건조한 가을 화재가 발생하기 쉽죠. 특히 가을철에 일어나는 화재의 절반 이상이 10월 중순부터 지금 이맘때 11월 중순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환절기 쌀쌀해진 날씨에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가져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 949에서는 개편 특집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집 대담 화재 예방, 우리의 행복을 지킵시다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나 또 좋은 제언이 있다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화재에 취약해 보이는 곳, 또 위험해 보이는 곳이 있다면 이곳 역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제보 문자나 전화로 받고 있는데요.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입니다. 샵 094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621국에 9490번 그리고 622국에 9490번 두 대의 전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편 특집으로 마련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특집 대담 화재 예방 우리의 행복을 지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먼저 소방협회의 박원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대한소상예방협회 배석주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원규 교수님부터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 부산지부 박원규 교수입니다. 차량도 운전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듯이 소방도 평상시 점검을 해야만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미리미리 난방장치 등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배석주 사무총장님은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좋은 말씀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래도 개편 첫날이니만큼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손상예방협회 사무총장 배석주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국가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 오면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신속하게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불구를 방지하는가 이런 시스템을 가동해 왔는데요. 결론은 사고나 응급질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이 무서운 화재 사고는 절대적으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박원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겨울철에 우리나라 화재 발생 어느 정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화재 발생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작년 한 해 우리나라 화재 건수는 44,435건입니다. 하루 평균 약 122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 계절별로 보면 겨울보다는 이제 봄철 건조한 날씨 때문에 화재 발생 건수가 더 많지만 네네. 겨울철은 난방을 위한 전기 제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네. 항상 화재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난방기 히터 등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건수만도 1,063건이나 됩니다. 우리 지역의 작년 화재 건수를 보면 1,973건인데 네. 전국 통계와 조금 다르게 겨울철이 557건으로 가장 많고 봄철이 544건이었습니다. 난방기 히터 등 안전사고도 47건이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재가 위험하죠. 하지만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좀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석주 사무총장님, 화재가 이토록 위험하고 치명적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우리가 화재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불이죠. 그렇습니다. 불이 났다. 이걸 화재라고 하는데요. 화재 용어 자체는 우리 인간의 의사에 반해서 고유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 소화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재난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불은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너무도 중요한 자원이지만 이 자원이 생활 자원이 아닌 크고 작은 화재가 되었을 때는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평생 모은 재산을 손들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더더욱 무서운 것은 화재 발생 시 화염에 의한 화상사고를 당하거나 네.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는
다른 어떤 외상으로 인한 사지 절단상보다 훨씬 더 무섭고 생존해서 구조가 되더라도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안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 정말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하지만 이게 잘못 사용되면 엄청난 위험을 몰고 온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겠고요. 자, 그렇다면 박원규 교수님, 화재의 주요 원인 그리고 요즘의 화재 추세는 지금 어떻게 발생하고 있나요? 예, 주요 화재 원인들을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입니다. 올 10월까지 화재 건수가 36,668건인데 네. 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9,221건으로 절반이나 넘네요. 52.4% 네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적인 화재로 7,684건으로 20.9%를 차지합니다. 차이는 있지만 매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기 화재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름철과 겨울철에 화재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계절별 난방이나 냉방 등 전기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건수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전체 화재 중 주택이나 아파트 화재 건수가 26%를 차지하고 있어서 개개인의 화재 안전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10월 말까지 지금 우리 부산 지역의 화재 건수가 36,668건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2.4%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절반 이상의 화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해에도 이렇게 수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겨울철 화재 참사 사례를 잠시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배석주 사무총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이 상당히 많은 화재 사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정말 안타깝고 이거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네.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화재 위주로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우리 부산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2013년 12월 11일 날 북구 함행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네.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5가지 사례는 전부 다 제가 우리 부산의 재난응급의료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직접 현장에 출동했던 그러한 사고들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2003년 2월 18일 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가 있었죠. 어마어마한 참상을 당했고요. 그렇습니다. 영도 상하이 노래주점 화재 참사로 인해서 해식을 하고 있던 8명이 질식되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11월 14일인데요. 이것도 우리 상당히 국가 전체를 흔들었던 그런 사고인데요. 국제시장 실내 사격장 실탄 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일본 관광객 포함해서 16명이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도 일본인 한 분만 생존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5일 날 어린이날입니다. 이때 서면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9명이 사망을 하고 25명이 중화상을 입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사고 중에 하나가 99년 6월 30일 날 경기도 화성입니다. 시랜드 화재 사고로 유치원생 등 23명이 잠을 자다가 네네. 이 참변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되짚기에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참 끔찍한 그런 화재 사고들이 많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 화재 사고는 잘못하면 대량의 인명 피해를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192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또 구조를 148명이 생존해서 구조를 했지만은 대부분 치료를 받다가 이 사망하는 그런 무서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네. 화재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 위험성을 알게 된다면
철저하게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네. 화재 발생 시 초기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아주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앞서 소개해 주신 사례들이 모두 직접 가서 이렇게 또 화재에 도움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구 사건도 있고요. 또 경기도 화성에 화재 참사도 있는데 그곳까지 직접 가셔서 도움을 함께 나누고 계시나요? 시랜더 화재 사고는 제가 출동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는 1박 2일 동안 제가 지원을 나갔었는데요. 네네. 새벽 2시 반에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되고 나서 이 산소 탱크를 쓰고 네. 직접 화재 현장 객차로 들어가 봤습니다. 네네. 그 참상은 다시는 저 머리에 떠오르고 그렇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 못할 것 같습니다. 박원규 교수님 또한 기억나는 화재 사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산 지역에서는 좀 오래된 일이지만 1984년 1월 14일 날 부전동 대학 관광호텔 화재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고로 38명이 사망하고 7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화재는 4층 헬스클럽에서 연소 중인 석유난로에 기름을 넣던 중에 넘치면서 카펫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화재 신고도 늦어지면서 30분이 지나서야 구조대가 도착해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다행히 일부 투숙객은 옥상으로 빨리 대피해 헬리콥터 등으로 50여 명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투숙객과 내장재에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배출되는 상태였고 네. 비상등 및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비상구가 대부분 잠겨 있는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리를 해주신다면은요. 여기에서도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입니다. 만약 난로를 켜기 전에 연료를 주입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재 신고만 신속했더라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만 열려 있었더라도 아까운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네.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언제든 이러한 사고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주위의 소방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화재가 났을 때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재 예방도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지만 또 다시 한번 비상구가 항상 열려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 곧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한 화재 신고 또 소방 설비 구축 등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사무총장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우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목격자나 주변 사람들이 대처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불가항력적으로 확대됐을 때 이 목격자가 대처를 못하고 소방 기관에서 대처해야 될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우리가 목격자가 주변 사람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를 발견한 사람은 큰 소리로 불이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네. 강도가 침입했더라도 강도야 하면 전부 다 숨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불이야 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상경보실 설비가 있으면 비상벨을 늘려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다음은 침착하게 전화로 우리 119에 신고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화재 발생 위치 또 바라의 건물의 명칭 어떤 화재다. 신고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되겠는데요. 신고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또는 위치 등은 매핑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네 번째로는 주위의 소화기 또는 소화전 등을 이용해서 화재를 신속히 진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화기라 하는 것은 화재 발화 초기에 만약에 확대가 되기 전에 진압을 하게 된다면 소방차 100대보다 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소화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화전이 바로 소방차입니다. 네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기 개폐기를 내려서 전기의 흐름을 일단 차단을 하고 네. 원인을 알아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때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이 전기 메인 스위치를
내리는 가스하고 거군요. 차단하는 게 2차 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여섯 번째로는 창문이나 출입문을 함부로 열지 말고 주변 상황을 침착하게 일단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창문을 열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이 공기가 통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산소가 공급되게 되면 이 불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어린이나 기중품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보호를 하지 않고 함부로 재차 진입을 해서 네. 중화상을 입는 또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함께 운명을 달리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요. 네네.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었다가 2차 사고에서 이렇게 아까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로는 건물 내에 갇혔을 때는 수건을 창문 밖으로 흔들어서 크게 고함을 질러서 자기 소재를 알려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연기 유독가스에 의해서 자기 소재를 못 알아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시 사고 소식 좀 전해드리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중앙대로 광무교에서 사면교차로 방향입니다. 광무교 위 택시와 승용차의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정기 통신원께서 알려오셨습니다. 반송로 명장동에서 석대 교차로 방향으로 석대 동사무소 앞 1차로에서 승용차가 전도되는 단독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 여파로 뒤로 정체되고 있음을 김석희 통신원께서 알려오셨고요. 또 8858 애청자 동네에서 반송 방면으로 안락교차로 신호 3번 이상 지나야지 통과가 가능하다고 알려오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박원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재 초기 대응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또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소화기를 사용을 하는 방법일 텐데요. 화재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화재 초기에 이 소화기 사용은 매우 중요해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네. 소화기를 사용하는 요령은 적당한 거리에서 안전핀을 뽑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손잡이를 누른 상태에서는 안전핀이 뽑히지 않기 때문에 네. 몸통이나 손잡이 아랫부분을 잡고 안전핀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노즐을 화재 지점에 조준하고 손잡이를 힘껏 누른 다음 주변부까지 골고루 뿌려줍니다. 약재가 모두 빠져나오는 시간이 15초 이내이므로 장시간 사용할 수가 없고 15초밖에 사용할 수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약재가 나가는 거리도 최대 한 4에서 5m 정도이므로 네. 너무 먼 거리에서 사용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네네. 따라서 정확하고 신속한 사용 방법으로 소화를 해야 적절하게 소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 어쩔 수 없이 지금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일어났다면 이제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될 텐데요. 화재를 확산하는 방법 막아야 되겠습니다. 이 좋은 방법이 있다면 교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화재가 확산이 됐을 때 제일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구획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건물을 작게 구획화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네. 쉽게 얘기하면 벽으로 둘러싸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방화문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통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현실은 귀찮다는 이유로 방화문을 고정시켜 개방해 놓은 곳이 많은데 화재가 났을 때는 화재가 확대되는 경로가 됩니다. 네. 따라서避難할 때는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닫아주셔야 하고 평상시 방화문이 닫혀 있도록 도어 클로저 관리를 잘 하시고 도어 스토퍼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네. 이 도어 클로저라는 것은 문을 이게 자동으로 닫아주는 이런 장치고요. 그다음에 이 도어 스토퍼라는 것은 우리 흔히 노루발이라고 많이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현관문에 거의 다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개인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이게 안 되는군요. 네, 안 됩니다. 예. 네, 화재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상황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화재가 확산됐을 때 상황별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죠. 먼저 사업장 관련된 그런 화재 확산 대응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장이나 창고 등은 실내 가연물 분진 또는 이제 위험물 물질 등이 많아서 화재 시에 급속한 연소 확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외벽을 샌드위치 패널로 사용을 해서 화재 시에 굉장히 취약하고 소화가 어렵고 건물 붕괴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평상시 대응 준비가 필요하고 자위 소방대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방송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자위 소방대 소화, 통보 연락, 구조, 피난 유도 등 맡은 바 임무에 따라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평상시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또한 근린 생활 용도나 숙박시설 등은 이 복잡한 내부 구조 및 실내 장식물 사용으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신속한 피난을 위해서 평상시 피난 안내도 등을 잘 파악하는 이런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재 시에 각 단계별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서 지상으로 피난을 해야 하고 네. 지상 피난이 어려운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피난 시에는 출입문을 열 때는 문에 손을 대보고 문 밖에 화염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문 쪽의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숨을 멈춘 후에 조심해서 문을 개방하시고 네. 피난 후 반드시 문을 닫아 화재 확산을 방지합니다. 네네. 예, 연기 속을 통과해서 대피를 할 때는 자세를 낮추고 벽을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또 불길 속을 빠져나와야 할 상황이라면 물에 적신, 옷, 담요 등을 뒤집어 쓰고 피난합니다. 네. 예, 계단을 이용한 피난이 어려울 때는 3층에서 10층까지는 이 왕강기 같은 이런 피난 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피난 기구를 이용을 해서 피난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완강기를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디에 위치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그 왕강기 위치를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스튜디오 949 오늘은 개편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집 대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방협회의 박원규 교수 그리고 대한손상예방협회의 배석주 사무총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 우리의 행복을 지킵니다. 코너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또 좋은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 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의견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통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야, 아무도 없겠지? 생활 쓰레기 배출 요령 응?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축축한 종이는 안 돼요. 종이팩, 유리병, 페트병은 물에 살짝 씻어주세요. 종이랑 종이팩은 달라요. 종이와 종이팩은 반드시 따로 모아주세요. 페트병은 뚜껑을 빼서 모으고 유리병 속에는 이물질을 넣지 마세요. 물에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는 따로 버려주세요. 아저씨, 혹시 무단투기? 아이고, 아니야.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가 함께합니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부산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화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101명입니다. 잠깐의 부주의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립니다. 안전을 위한 작은 실천이 행복한 부산을 만듭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부산소방은 24시간 늘 깨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소방안전본부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행복한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함께 발맞춰 나아갈 것을 작은 이야기부터 귀 기울이며 앞장서 행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산 시민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우리는 부산광역시 의회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30분 교통정보 살펴드립니다. 부산지방경찰청입니다. 김양희 리포터. 네, 먼저 동서고가도로는 도심 방면으로 학장나들목 이전 지점부터 주례 쪽으로 지정체 반복하고 있고요. 반대 외곽 방향은 범내골 나들목에서 방흠벽 터널 쪽으로 서행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위로는 도심 쪽으로 수영 고가교에서 수영 터널 쪽으로 속도 내려가 있고요. 반대 외곽 방면은 대원 터널에서 광안 터널 구간 지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대로 위로는 작업 구간 있는데요. 하마정 교체로에서 송공 삼거리 방향으로 하마정 교체로
진안 지점 4차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리 통신원 알려왔는데요. 구간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산 진구 중앙대로 광무교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서행되고 있고요. 가야대로는 서면 롯데호텔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서행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렬대로는 동래고등학교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 지체되고 있고 이후 미남교차로에서 만덕 2터널 진입하는데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마주오는 만덕대로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쪽으로 신호 한두 번 받고 있고요. 낙동남로 위로는 하곡교차로에서 하단교차로 방향으로 신호 2번 정도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드립니다. 교통정보 상황실의 황보대원 캐스터. 네, 주말 동안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활동하시기에는 무난하겠습니다.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당분간은 일교차가 크게 나겠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절기소설입니다.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이 추위는 주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영하권으로 뚝 내려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산 경상남도는 오전 동안만 구름이 많겠고요. 또 경남 서부 남해안에서는 오후 한때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15도고요. 습도는 79%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상황실이었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희망을 넘어 고용 안정으로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시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혁신적인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 일자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와 해운업 등 고용위기업종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해 현장인력 수요조사와 재취업 상담, 그리고 직업훈련 교육을 비롯한 전직 지원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여러분에게 희망을 심어줄 것입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상공회의소 고용안정특별지원센터 990-7141번에서 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쏟아져 지어낸 말들 인터넷은 더해 씻고 버려진 한글 촌작 득템 개웃기다로 소통해 그게 요즘 대세 과라 한글 과라 한글 한글 바르게 쓸수록 내가 존중받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선진 교통문화의 리더 저희 TVN 부산교통방송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또 방송 참여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TVN 교통방송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저희 TVN 부산교통방송을 비롯해 전국 11개 지방교통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교통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TVN 교통방송 앱을 통해서 교통정보를 제보하거나 사연, 신청곡 등 방송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제 라디오는 교통방송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TVN 교통방송 앱을 통해서 TVN과 함께하세요. 스튜디오 949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개편 특집으로 특집 대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화재 예방 우리의 행복을 지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화재 예방 방법이라든지 주변에 또 화재에 취약한 곳이 있다면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0949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전화 621국에 9490번 622국에 9490번으로 제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특집 대담은 소방협회의 박원규 교수 또 대한손상예방협회의 배석주 사무총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황별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상황별 화재 대처 방법 이번에는 사무총장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앞서 우리 박원규 교수님께서도 소화기 사용법 또 이 완강기 사용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6가지 화재 사고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이 대대적으로 소소심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캠페인인가 하면 소화기를 사용하고 소화제를 사용하고 심폐소생술을 한다. 이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저도 매일같이 이러한 교육을 하면서 소소심 활동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우를 생각해서
하재 시 가정에서 피난 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고층 건물 출입 시와 호텔,旅館 등의 숙박 시에는 사전에 피난 계단 및 피난 기구를 확인해 두시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간과하기 쉽겠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생명을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층 빌딩 내에서는 실외 계단을 이용하고 이용 시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옥상으로 올라가서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요청해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 왕관기나 구조대 설치 장소로 이동해서 탈출을 시도를 해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재 시 신속하고 침착한 행동으로 비상구, 비난시설을 이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 및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면서 대피해야 하고 하재와 연기 확산을 지연시켜 줘야 합니다. 비난 시에는 왕관기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왕관기 엘리베이터는 바로 정전이 될 수 있죠. 네. 갇혀서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는 낮게 해서 수건 또는 옷가지 등으로 흠뻑 물을 적셔서 두껍게 해서 이 코, 입, 호흡기를 막고 짧게 호흡을 하면서 낮은 자세로 비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피난시설 및 피난기구가 없이 아래층으로 대피할 때는 커튼 또는 천등으로 만든 줄을 타고 내려가는데요. 이때는 그냥 타고 내려가시면 내려가다가 뜨겁기 때문에 나와버립니다. 반드시 매듭을 내서 타고 내려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지하 하재 시는 벽면을 따라 출구로 대피를 하는데 연기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내에서 하재를 인지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층의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고 신속하게 내려줘야 됩니다. 중간에 중지하면 비상호출 신호로 연락 후 엘리베이터 천정 비상구를 이용해서 위층으로 탈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왕관기나 구조대 설치 장소로 이동해 줘야 됩니다. 대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즉 화재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또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6778 애청자 먼저 교통방송 개편 축하드리고요. 좋은 방송 늘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2249 애청자께서는요. 안전은 확인뿐입니다. 우리 집은 제가 보고요. 또 자기 전에는 아들이 꼭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외출 때도 전기 제품 가스 확인해요. 앞으로도 실천할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외출할 때도 전기 제품 다 코드 뽑고 가스 밸브 잠그고 하는 거가 중요하겠죠. 네,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그 화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8319 애청자께서는요. 가정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각 가정의 소화기 보급 그리고 방독면을 필수적으로 보급해주면 어떨런지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외식을 한번 덜하고 네. 우리가 사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렇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 않아도요. 6067 애청자께서는요. 단독주택 3가구가 사는데요. 각자 의논해서 포말 소화기를 1개씩 비치해 놓으셨대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집에는 소화기 사용법도 숙지하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초기 대응법이 중요합니다. 올겨울 화재 없는 겨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현대 주거 공간 특징 중에 하나가 아파트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주로 피해는 이제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 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옥상 출입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복도의 연기가 현관문을 통해서 각 세대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주거 공간의 특성상 야간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화재 발생 인지가 늦어 인명피해 발생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관문으로 피난이 어려운 경우는 이 발코니나 그 대피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를 하시고 비상 탈출구가 있는 경우는 이 경랑 칸막이라고 옆 세대로 그 피난을 할 수 있는 깨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칸막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옆 세대로 대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배석주 사무총장님, 이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건물 내에 갇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도 또 행동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걸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실내에 갇혔다 또는 우리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에 갇혔다 이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문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화재를 인지했을 때 바깥에 화염이 덮쳐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또 유독가스가 꽉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을 한번 손을 대보고 뜨거우면 절대 문을 열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유독가스가 만약에 완전하게 차 있다 이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집 안에서 1시간 동안 우리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첫 번째 유독가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을 해줘야 되겠죠. 네. 담요나 시트, 양말 등으로 일단 이렇게 이 틈새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자세로 이 두꺼운 타올이나 또는 그 옷을 가지고 흠뻑 적셔 가지고 네. 코를 막아줘야 돼, 코 입을 막아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불이 났을 때 저 유독가스는 단순한 연기도 아니고 유독가스가 아닙니다. 독가스입니다. 저걸 한 모금만 마시게 되면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이때 구조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독가스가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게 되는데 이게 치명적으로 나중에 생존했더라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을 열심히 들었지만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참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게 또 사람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화재 예방이나 화재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 이런 인식이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7756 애청자께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우리 학교는 안전연구 학교라서 매달 안전체험과 화재 시 피난 방법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또 화재 시 엘리베이터 사용은 안 된다고 꼭 교육하고 있습니다. 라는 좋은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런 교육이 비단 우리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거고요. 우리 성인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저는 한국소방안전협회라고 하는 네. 소방 전문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 간혹 그 화재 피해로 인해서 그 소방 안전관리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네. 그분들 말씀이 그나마 교육도 받고 네. 소화기도 사용을 해봤고 해서 화재가 났을 때 용기가 생기고 대응이 되더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그 차이가. 화재 감지가 있는 10인 이상 소방 대상물, 건축물들은 최소한 연 1회 이상 소방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이러한 교육들이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이러한 교육 훈련 등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국가에서의 안전은 100% 확보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뿐인데 따라서 항상 안전은 내가 먼저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주변에도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잘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교수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화재 대비 시설이나 시스템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소화기가 있겠고요. 천정에 화재 감지기라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소화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나 그다음에 그 물분무 소화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화 설비들이 있겠는데 규모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러한 원리라든지 사용법을 잘 알고 있다면 화재에 대응하기가 훨씬 쉬워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천장에 달려있는 동그랗고 하얀 화재 감지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구성품입니다. 네네. 감지기에도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용되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주방이나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그 열 감지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 정온식 열 감지기를 사용을 하게 되고
복도나 계단은 연기 감지기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간혹 감지가 탈락되었다든지 아니면 적응 장소가 아닌 곳에 다른 종류의 감지기를 부착해 놓은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재 감시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소화기나 소화전도 평상시에 이상이 있는지 이 유무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소화기의 압력계 바늘이 이 녹색 위치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작은 소화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녹색 위치에 있어야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 단독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네. 따라서 주택에도 소화기는 필수적으로 갖추셔야 되는데 기존의 단독주택도 내년 2월 5일까지는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법이 변경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개인 주택이다 보니까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더더욱 설치를 안 할 수 있으나 네. 다른 장소보다 주택에서의 화재 발생 건수가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안전 공기업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 지역 본부의 동홍일 부장과 또 울산 지역 본부의 신봉규 대리를 통해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빨래나 공구리 등 음식물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깜빡하셔서 냄비가 다 타버리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하셨을 텐데요. 이 경우 드물지 않게 화재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어르신 가구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가스레인지 위 냄비가 고갈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가스 밸브에 타이머 기능을 가진 타이머 콕을 부착하면 가스레인지를 켜놓으신 상태에서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닫혀서 가열 화재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전열기나 히터를 사용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전열기를 사용하실 때 하나의 멀티탭이나 콘센트에 문호발식으로 여러 가지 전기 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시면 가부하로 인한 전선이 과열되어 전기 화재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열기는 반드시 한 콘센트에 한 개의 전열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겨울철에 분전압 내에 분진이나 먼지가 침투할 경우 전기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분전압 내는 항시 청결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근무하는 두 분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재 예방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박원규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전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분위기 형성도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업주나 건축주 입장에서 안전을 중요시한다면 직원이나 개인들도 주의를 하게 됩니다. 화재 예방 포스터, 현수막 등을 부착해 놓은 이유도 이러한 분위기 형성 때문입니다. 안전한 사회 분위기 형성,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오늘 또 안전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박원규 교수님의 말씀이었고요. 이번에 배석주 사무총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작년 5월 2일 오전에 불의의 그 화재 사고로 인해서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갔던 사람입니다. 화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처절하게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화재 사고나 유독가스 흡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자신의 머리를 믿고 다른 일을 하다가 태운다든지 외식을 위하여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음식점에 가서 어린 자녀들이 함부로 뛰어놀게 한다든지 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됩니다. 화재로 인한 화상사고뿐만 아니라 뜨거운 물이나 음식물에 의한 수상사고 역시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에
또 맹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편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집 대담 화재 예방 우리의 행복을 지킵니다. 오늘은 소방협회 박원규 교수님 그리고 대한손상예방협회의 배석주 사무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편 첫날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7300 애청자께서 신청